하루에 기름을 42g씩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정확히 2배예요. 채소를 볶았는데 채소가 기름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국을 끓였는데 국물 위에 기름이 2cm 두께로 깔려 있어요. 생선을 튀겼는데 종이컵 하나 분량의 기름이 생선 한 마리에 들어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14억 인구가 매일 먹는 현실이에요. 한국인이라면 기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5000년에 걸쳐 지리와 기후, 문화와 철학이 전부 합작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기름 한 방울 안에 대륙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는 소리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중국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땅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국토 면적 96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의 약 44배예요. 북쪽 끝 헤이룽장성에서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남쪽 광둥성은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돌아다녀요. 한 나라 안에서 기온 차이가 무려 70도 가까이 납니다. 이 미친 듯한 기후 격차가 음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기름이 있습니다. 북쪽부터 가보죠. 동북 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이 지역은 1년의 절반이 겨울입니다. 6개월 동안 영하권이에요. 영하 20도, 30도가 일상인 곳에서 사람이 하루를 버티려면 최소 3000에서 350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가 2500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1000칼로리를 더 먹어야 겨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돼지기름, 라드는 단순한 조리용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물자였어요. 동북지방 대표 음식 중에 돼지고기를 라드에 넣고 4-5시간 동안 고아서 만드는 요리가 있는데요. 지방층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이게 100g당 900칼로리예요. 밤 내 공기 열량이 고기 한 덩어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구고 비슷한 튀김빵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에 소금 간을 해서 라드에 180도로 3분에서 4분 정도 튀기는 건데 이거 하나가 400칼로리입니다. 농민 한 명이 아침에 이거 하나 먹고 점심때까지 바티를 해요. 명나라 시대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북방 지역 가정에서는 해마다 최소 10kg의 라드를 저장했다고 합니다. 기름 없이는 겨울을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김장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장 안 담그면 겨울을 못 나듯이 이 사람들은 라드를 비축하지 않으면 겨울을 못 났어요. 다만 우리는 배추를 절이고 이 사람들은 돼지기름을 모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양쯔강 이남 지역, 여기는 따뜻하고 습해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이 주류가 됩니다. 양쯔강 삼각주 일대는 중국 전체 대두 생산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연간 생산량이 2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대두에서 짜낸 콩기름이 중국 전체 식물성 기름 소비의 45%를 차지해요. 남방의 대표적인 조리법 중 하나가 민물 생선 튀김인데요. 동팅호라는 중국 최대 담수호 중 하나에서 잡은 생선을 콩기름에 170도로 5분에서 6분간 바삭하게 튀깁니다. 겉은 황금색으로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달콤한데 문제는 500g짜리 생선 한 마리에 기름이 200ml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ml면 종이컵 하나 가득이에요. 생선 한 마리 튀기는데 그만큼의 기름이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양이죠. 근데 이게 남방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극단적인 곳이 있어요. 습겜성. 평균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험준한 지형이 완전히 독특한 조리법을 만들어냈어요. 산에서는 쬐감이 귀합니다. 나무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연료를 최대한 아껴야 해요. 그래서 발달한 게 강한 불에 빠르게 볶는 기법이에요. 기름을 듬뿍 두르고 최대 화력으로 2분 안에 조리를 끝내는 겁니다. 채소볶음 한 접시에 콩기름이 서너 숟가락씩 들어갑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름을 더 넣는 거예요. 효율의 극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름의 폭주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이 성 하나에서만 연간 120만 톤의 식용유를 소비했습니다. 120만 톤이요. 그중 3분의 1이 라유, 그러니까 고추기름 같은 양념용이에요. 스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헹거인데요.
4인분 기준 냄비 하나에 기름이 300ml 들어갑니다. 국물 위에 새빨간 기름층이 두둥실 떠 있는 거 한 번쯤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저거 전부 다 기름이에요. 보온 효과도 있고 매운맛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인 위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쓰개명물 라유가 있어요. 콩기름을 200도까지 달군 다음에 건조 고추랑 깨를 넣어서 만드는 양념 기름인데 면 한 그릇에 이걸 두세 숟가락 넣습니다. 국수가 기름에 코팅이 되는 거예요. 맛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위가 뱉기 드는 수준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중국인들이 기름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문화적 뿌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5000년은 사실상 기근의 역사이기도 해요. 수없이 많은 가뭄, 홍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신성시하게 됐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풍요의 증거였고 생존의 상징이었고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요리가 베이징 카오야, 북경 오리구이예요. 원래 원나라 시절 황실에서만 먹던 요리입니다. 오리를 170도 기름에 40분에서 50분간 담갔다가 매달아서 껍질을 건조시키는데요. 2kg짜리 오리 한 마리에 기름이 1리터 들어가요. 1리터. 완성되면 껍질이 황금빛으로 윤이 나면서 바삭거리는데 옛날에는 이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현재 베이징에서만 연간 300만 마리의 오리가 이 요리로 소비되고 있어요. 기름으로 환산하면 300만 리터. 이 한 가지 요리만으로요. 기름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 의학 서적에 따르면 음식은 열성과 냉성으로 나뉘는데 기름은 열성에 해당해서 냉성 식재료인 채소, 두부, 생선 등을 균형 잡아준다고 봤어요. 음양의 조화를 위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인 거죠.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몸의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 근데 중국은 그 균형의 도구로 기름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약재와 발효식품을 택했고요. 같은 동양 철학에서 출발했는데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중국 요리에는 색향미라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색깔, 향기, 맛.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하려면 기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땅콩기름에 닭고기를 160도에서 10분간 튀기면 황금빛 색깔이 나고 고소한 향이 수십 미터까지 퍼지고 한입 베어 물면 기름진 풍미가 혀 위에 퍼집니다. 색향미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킨이랑 비슷한 원리 아니냐고요. 원리는 비슷한데 빈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말에 한 번 시켜 먹는 걸 이 사람들은 매일 해요. 매일이요.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기름이 보존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윈난성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라드에 푹 담가서 긴 겨울을 넘겼어요. 고기 1kg에 라드 300g이 필요했고 한 가정이 해마다 5kg에서 10kg의 라드를 이 용도로만 따로 비축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방식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에젠코리아 같은 곳에 올라오는 중국 여행 후기를 읽어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밥 먹었는데 접시에 기름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매 끼니 기름 범벅이라 사흘째 되니까 속이 뒤집어졌다. 호텔 돌아와서 밤새 화장실만 왔다 갔다 했다.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쓴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스코에서 헹궈를 먹었더니 빨간 기름층이 국물 위에 손가락 2마디 두께로 떠있더라. 맛은 인정한다. 근데 그날 밤 3번을 토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으니까요. 면역이라기보다는 적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 위장은 이런 기름의 면역이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 우리 위장은 그냥 게임 오버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물 문화 아닙니까? 시금치 무침, 미역국, 된장찌개, 비빔밥,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에 최적화된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새끼를 전부 기름에 절인 음식으로 먹으면요. 몸이 비명을 질러요. 위장이 그냥 항복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식약처 기준으로 성인 하루 지방 섭취 권장량이 약 50에서 60g인데 중국에서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이걸 거의 다 채워버립니다. 세 끼 먹으면 권장량의 2~3배를 훌쩍 넘기는 거죠.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 위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름진 식습관의 대가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 통계 보시면요. 중국의 비만율이 1980년에 고작 1%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6% 이상으로 폭등했어요. 인구로 계산하면 무려 2억 명이 비만입니다. 2억 명. 한국 전체 인구의 4배가 비만이라는 겁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1억 2천만 명.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 원인의 40%를 차지합니다. 칭화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1일 평균 기름 섭취량 42g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치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기름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끊느냐고요? 네, 못 끊습니다. 2023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식습관 조사에서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72%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튀긴 음식을 먹는다고 답했어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5천년 동안 축적된 식문화를 한두 세대 만에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5천년의 관성이에요. 북방의 사르레는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라드를 먹었고, 남방에서는 풍부한 콩기름으로 맛을 극대화했고, 산악지대에서는 효율을 위해 기름을 더 넣었어요. 후기의 기름이 곧 부의 상징이라는 문화적 인식, 음양의 조화를 위해 기름이 필요하다는 철학적 정당화, 색향미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미식적 논리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중국인의 삶에 기름이 깊이 각인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식탁을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어떤 땅에서 살았는지, 어떤 기후를 견뎠는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지. 중국인의 기름 사랑은 단순한 입맛이 아닙니다. 영하 40도의 동북 평원에서 시작된 생존 전략이 양쯔강 삼각주의 대도밭을 거쳐 스초의 산등성이를 타고 황실의 연회장을 지나 5천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날 14억 인구의 식탁 위에 올라온 겁니다. 기름 한 방울의 대륙의 역사가 녹아있어요. 다만 한국인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위장약은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음식은 하루에 한 끼만 도전하세요. 나머지는 속이 편한 음식으로 채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현지인들은 5천년에 걸쳐 단련된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위장은 나물과 된장에 최적화돼 있어요. 기름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충격 받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중국 음식 기름 충격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같이 놀라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